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의 주제는 남편성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쇠약하면 재혼 삼혼을 할 수 있다. 을류년, 을류월, 신축일주가 기해시에 태어난 여명사주인데 이 남편성이 없거나 쇠약하면 삼혼을 할 수도 있다. 신축일주로서 축토까지 만나서 매우 강한 상태이다. 이 신금을 설기로 빼주는 이 해수가 매우 귀한 기성이다. 그러나 이 해수를 극하는 기토는 병이 되는데 이 기토를 병신이라 하고 이 기토를 제어하는 이 을목을 약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주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신금이 을목을 금목을 하는데 금기를 제어하는 관살이 없기 때문에 수기로서 설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기토가 해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 기토를 제어하는 을목이 약신으로 용신이 되고 이 해수는 신이 된다. 그런데 이 신금에서 보니 남편이 없다. 이 사주에서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유가 두 개가 모였으니 묘목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을목이 로군을 차지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다. 그것은 이 사유충만의 도충과 협공기운을 다르다. 일반 해묘이나 신자진이나 인호술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 유가 묘목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유축 합을 해서 사화를 불러온다. 그러면 이 축토가 연지 유군과 합을 해서 사화를 한번 불러오고 월지와 한번 해서 불러오고 그래서 사화를 불러오는 사주이다. 그런데 사화를 불러오면은 이 해수가 파극을 하는데 이 해수는 시신인데 이 부분을 어쩔 수가 없다. 미워할 수도 없다. 이 해수는. 그러나 이 사화는 귀신과 같은 그러한 작용을 하는 이 사주에 전혀 없는 기운이 되는데 이 사화를 또한 안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6월 절지에 있는 이 을목이 혼이 떠버린 귀신과 같다. 그런데 이 을목을 성장시키고 살려주는 그러니까 이 신금의 돈이 되게 하는 그것은 이 관살이다. 그래서 해자축으로 운이 흐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자축 운에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 을목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성장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 을목을 성장시키는 것은 인호술과 사옴이다. 그래서 인호술 사옴이 이때 돈들이 불어나는 것이지 운기에서 해자축으로 간다고 해서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용신 대운과 돈이 되는 그 대운이 각각 다르다. 이것이 보는 특성이 다르다. 이것이 용신이 저것이 용신이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주마다 돈을 보는 방법, 관을 보는 방법, 학문을 보는 방법, 이 모든 방법에 따라서 다 틀리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먼저 아시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되었건 이 사화는 들어오기만 하면 해수가 충파를 시켜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돈복이 약하다. 어찌되었건 그러나 이 신금은 해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해중 임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는 해수이다.
음실양하여 편중됨이 심한 걸록격 신강으로 설기하는 해중 임수가 용신이 되는데, 기토가 해수를 극함으로 기토를 제어하는 을목이 시신이며 약신이다. 그럴 때 두 개의 을목은 보금잡초로 서로 간에 비비 꼬여서 이 6월 절제에서 사신을 만나니 죽어서 혼이 떠난 모습으로 신금 자식을 낳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의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단명사주가 이미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전생업장이다. 신축일주는 축중신금이 또 있으므로 쌍현침이라 하는데, 이 축중에 신금이 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신금이 되기 때문에 쌍으로 두 개의 현침이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고 일지축토가 기신이면 초신살 작용으로 나타나고 우울증, 염세적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쓸데없는 똥꼬집의 막무가 내용으로 자신은 맞고 상대는 틀리다고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를 질리게 하는 말을 잘하며 부부 애로하기가 쉽지 않고 적군을 만들며 웃음 속에 마가 숨어 있는 사람도 많더라. 그런데 이 신축일주는 타고 태어난 것이 천하의 명기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80%이다. 상당히 명기이다 그래요. 육식간지의 사주저기를 보면은 이 신축이 그러하다 그래요. 당주는 일지효신으로 기신이 되었고 유유자영으로 탁수를 만들어내니 육친의 덕이 부족한 고아와 같은 모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것은 유추합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어제도 설명하다 말았지만 병정과 일간에 이 축토가 있었으면 이 축토는 큰 돈을 벌어주는 축토이다. 재고기이다. 유궁을 만나면 유축합을 해서 나의 아랫사람들이 재물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신교움이 있게 된다. 기토와 신금은 습토, 생수의 관계로 망신사를 만들어내니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 망신사를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또한 유유자영의 유축합으로 생제를 만드니 믿는 도끼 발등도 지켜보고 피눈물도 흘려보는 인생이 되므로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윗사람의 인덕이 부족하므로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고아처럼 타양에서 자립성가를 이룰 때에만 행복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머니와 친정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는데, 이미 남편 복은 없으니 이 남편은 자식들을 낳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해수가 자식성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데, 남편은 무시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사는 그러한 팔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일지에서 유축합을 2번 하며 기신이 되었고 입태월병자로 수방이 되어 생제하길 원하지만 을목이 죽어 있는 부목으로 생제가 쉽지 않다. 참, 여기에서 2개의 을목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 사화는 불러온 귀신이기 때문에 이 을목을 남편성으로 잡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용신이 남편이라는 법칙과 함께 관살을 생하는 관살의 원신이 이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을 남편으로 잡고, 그리고 사중병화는 또한 남편성이다. 그러나 사중병화 역시 신금의 합이 되기 때문에 사중병화에서 유금은 사지이다. 그러기 때문에 2개의 사중병화, 그러면 이 사람은 남편 둘이 혼이 떠나서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면 세 번째에 가서나 그 남편은 무사한 사람이 된다. 사주에 있는 두 번의 기운은 어찌되었건 평생 살면서 겪고 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사주가 만원할 사주이며 일찍 결혼하면 큰 풍파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바람도 펴보고 이런 남자도 만나보고 저런 남자도 만나보고 별 그것을 다 보낸 이후에 남자를 늙음하게 나이 40대 이후 뭐 50대 만나도 상관이 없고 그때 만나야 해로할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 전에 남자를 만나면 전부 다 죽은 목숨이다 그래요. 이 해수는 목욕살 상관으로 득자 이후 외롭고 처량한 몸이 되겠지만 둔해 총명한 격으로 미모이니 어디를 가서든 얼굴값을 하며 미모를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다. 미모이기 때문에 그 복은 주었다. 이 사람은 미용실, 피부관리, 메이크업, 미용 관련 일을 하면 좋을 것이고 또는 이 연예인 뒤에 따라다니면서 메이크업 하는 사람도 좋은 직업이 될 것이고 신문방송학과나 예술인, 기자, 연극인, 음식업, 융업, 게임 사업 등의 일을 해도 길하다. 그러나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풍파가 있고 부부 해로에는 38선이 막고 있으니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해시에 태어나 중년 이후 의식주 걱정은 없으나 육신의 한냉함을 주의해야 하며 간담의 질병과 담석증, 산성 체질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뇌졸중에 사망하는 명식이다. 어찌되었건 구제중생 활인을 명받고 온 사람으로 업인이 많으니 기도인이 되어서 베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좋을 것이다. 을목일간은 월간 을목은 아버지로 기토를 제어하니 기대한 듯 하지만 너무나 허약하여 단명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쌍둥이였고 태어난 후 한 사람은 바로 사망해서 아버지 혼자 살게 되었다. 출대운 아버지 사별하고 기토 어머니는 해준 감옥과 재혼을 했다. 당주는 사화를 불러 궁극을 이루니 비밀이 많은 여인이며 특히 일지효신이 귀신이면 성적 불만족으로 작용하며 변독 실증 사치 화려함 잘난 척이 되는데 유금은 홍염살이 되는데 일지합신하여 귀신이 되니 을목을 쟁기하여 부 이별 사별 첩사주에 해당하고 열 남자를 만나도 만족한 부부의 정은 기대할 수 없다. 대체로 신양명의 일지 호신이 시신이면 비록 부부간의 정이 아주 좋지는 않아도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으나 신강명식은 부부간의 불화가 심하며 집안에 화목함이 없고 우환이 많으며 모두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남편은 사축이 아파요 불러오는 사중병호가 남편이 될 수 있으나 무관성 사주는 용신이 남편이라는 법칙과 함께 재성은 관성의 원신이므로 을목이 남편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이리 봤던 저리 봤던 두 남편 사별하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는 해중간목 남편을 만나 해로워하는 삶이 되는데 당주는 미용실을 했다. 첫 남편은 유축이 사화를 불러오니 신사생이었으나 유축이 사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신사생 남편이 되었다. 두 개의 신금 역시 병화를 불러오고 사유축 삼합을 하기 때문에 이 사화를 불러와서 신사생 남편이었다. 해중 임수 자식을 낳고 해사중에 파급되어 바로 자식 하나 낳고 사별하게 되었다. 두 번째 남자는 19년 차이가 나는 병인생 남자의 첩으로 살았으나 경대운 사별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병인생 병인이 들어오면 을목의 로군이 되고 해인 합을 해서 내 생식기가 합을 했고
그렇게 갈구하는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났으나 정대운에 사별을 하게 되었다. 정인대운에 사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금이 들어와서 남편을 상징하는 이 을목을 합거시켜 가버리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버렸다. 여기서 병인생이 인연이 되는 것은 병신합에 해인합으로 자궁합신이며 을목이 로강지를 만들어주는 인연으로 병인생이 된 것이다. 인대운, 그래서 해인합으로 세 번째 무인생 남자를 만났다. 이제 경대운에 남편이 병인생이 죽고 인대운에 또 남편을 만났는데 이 해인합을 하는 남자를 인대운에 무인생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일지는 나의 육신기운이며 배성궁으로 두 개의 유군과 합을 하고 재탐하는 귀신으로 변했으니 부부 애로하지 못하고 이별 사별하는 것이다. 남녀의 결혼은 인연에 의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주의 남편은 극세하고 두 개의 을목이 비비고요. 복음 잡초를 이루니 두 남편 사별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인연법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사주에서 사화를 불러왔고 첫 번째 인연이 되었고 병인생을 만나서 두 번째 인연이 되었고 어떻게 무인생을 만나서 세 번째 인연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에 있는 이것이 인연이 되는데 이 묘목은 인연이 되지 못한 것은 묘목만 들어오면 유금이 찢어 발개버리기 때문에 이 묘목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인연법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으로 이 번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인연법이 이 우주 만물을 구성시키고 있다 그래요. 이 우주는 인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 또한 삶에 인연 아닌 것이 없으며 인연 인과를 소멸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므로 치우친 마음을 중화시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연법 자체가 필자가 어제도 강의를 했지만 조언해야 할 사주와 만원해야 할 사주 그 부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어떠한 천간이 있어서 약하게 되면 거기에 인연법을 적용을 시키는데 이것은 오행 전체에서 인연법을 시키고 때로는 자식이 그 인연법에 태어나는 자식이 될 것을 상징하게 되며 이 인연법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다 그래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지는지 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게 되는데 기부 명리사주에서 특징적으로 육친법과 인연법을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명리의 최고의 핵심은 어떠한 신살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무엇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명리 최고의 핵심은 육친법과 인연법에 있다. 내 육친이 무엇이었느냐, 누구였느냐, 그래야만이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육친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인연법, 그것은 이 인연이 되는 그 사람들을 알아야만 나한테 피해를 줄 것인지 피해를 안 줄 것인지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지 또는 이 사람이 만나는 성씨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좋을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인연법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육친법에 있다. 그래서 사주명리는 육친법과 인연법에 있다. 이 필자가 나머지 책은 이제는 거의 다 써나왔고 이 세상에서 딱 못한 게 육친법과 인연법 책을 이것을 완전히 밝혀서 쓰지 못한 이 답답함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필자가 그 사무실이 있고 혼자
조용하게 이 글만 쓸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되고 먹고 사는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갈 그러한 그것이 된다면 육친법과 인연법 넉넉 잡아 한 5년 정도면 쓰기는 하겠는데 참 미련이 많이 남는다 그래요. 육친법과 인연법에. 이 사주 최고의 비밀이 육친법과 인연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오늘 공부가 부모님들 공부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